네, 안녕하세요. 대어 해리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5일 완성 교육학 파이널 과외에 다양한 선생님들의 질문이 달려서 그 질문들에 하나씩 답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총 6개의 질문이 있고요. 그 질문들에 각각 답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 안내사항까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 강의를 이미 수강 신청을 하셨거나 혹은 들을까 말까 고민하시고 계시는 선생님이라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번은 강의의 수강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우리의 강의의 목표가 2025학년도 임용고시 1차 시험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1차 시험이 있는 11월 23일 그날 시험이 있는 날까지 강의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그 시험 보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 강의를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신 날부터 그 마지막 시험일까지 자유롭게 그 기간 내에서 선생님이 듣고 싶은 날짜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해 1차 시험이 끝나고 나면은 올해 시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또 내년에는 새로운 강의를 제작할 예정이니까요. 올해 강의는 올해 시험이 끝나는 날까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강의를 듣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는데요. 현재 강의를 듣는 사이트는 10월 3일에 강의가 공개되는 날 대어해리 임용고시 연구소에 온라인 강의실을 오픈할 예정이고요. 이 강의실은 인터넷 강의를 위해서 최적화된 사이트이기 때문에 실제로 로그인하고 나시면은 모든 강의의 어떤 진도율도 볼 수 있고요. 강의 커리큘럼도 볼 수 있고 게시판도 만들어져서 선생님들께서 질문도 남길 수 있고 오직 강의를 듣기 위해서 제작이 되어 있으니까요. 10월 3일에 공개가 되면은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스토어에서 구매를 해주신 선생님들께는 이메일로 사전 안내문이 발송된 상태인데요. 마지막으로 최종 강의실이 오픈되기 전에 최종 안내문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주문하셨던 이메일 주소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혹시나 이메일 주소를 남기지 않으셨던 선생님들께서는 구매하신 네이버 메일로 안내문을 보내드렸으니까요. 메일을 한번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3일 이후에 수강 신청하신 선생님들도 계실 텐데요. 그 선생님들께는 이메일로 바로 쿠폰 코드와 함께 안내사항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어에서 구매하신 후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면 바로 온라인 강의실로 연결이 되니까요. 상세하게 안내문을 담아서 이메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강의 교재 있으면 좋나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재는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의가 우리의 교육학 비밀노트 교재를 기반으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1번부터 321번의 이론까지 순서대로 쭉 나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 교재가 있다고 하면은 선생님께서 저와 같이 똑같이 1번부터 321번까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강의 교재가 필수는 아닙니다. 교재가 만약에 없으신 선생님이나 원래 쓰고 계신 교재가 있으신 선생님이라면 선생님께서 쓰고 계시는 교재의 단원을 보면서 제 강의를 같이 따라와 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는 필수는 아니지만 교재는 권장사항이기는 하다,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가 들은 강사 선생님이 다른데, 청킹이 다른데, 혹은 사용하는 교재가 다른데 이 강의를 들어도 도움이 될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 질문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의와 우리 교재 모두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의의 코어로 삼은 것은 우리 중등 임용고시에 출제되는 기출문제와 그리고 이 기출문제를 출제할 때 사용하는 교육학 원서들을 기반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등 임용고시 시험을 치르시는 분이라면 어떤 강사 선생님을 들어도 어떤 교재를 사용하고 있어도 우리가 풀려고 하는 시험 문제는 결국 똑같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신다면 결국 똑같은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다르고 강사 선생님이 다르고 쓰는 청킹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시험은 똑같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론은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을 배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또 이렇게 다른 강사, 다른 교재, 다른 강의를 들었던 분들께 제 강의가 또 좋을 수 있는 점은요. 제 강의에서도 다루고 선생님의 기존 교육학에서도 다루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겹치는 부분도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확인을 해보시고요. 혹은 제가 강의에서 다뤘지만 선생님의 기존 강의, 교재, 책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부분은 겹치지 않네? 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선생님은 이미 기존 교육학에서 다뤘지만 제 교육학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중첩되는 부분은 모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이구나, 모두가 깊게 다루고 있구나 라면서 중요한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높게 칠 수가 있고요. 혹은 이렇게 저만 다루고 있거나 다른 사람은 다루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중요도는 조금 낮게 보고 이렇게 중첩되고 있는 부분들은 중요도를 높게 봐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교육학 이론들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이론이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로 수입해온 이론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에서 번역의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번역의 과정에서 똑같은 용어를 학자들이 다르게 번역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어떤 번역 용어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가 수험생이었을 때 이렇게 같은 이론을 두고 다양하게 번역하는 용어들을 찾아서 굉장히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런 이론들이 어떤 용어로 다양하게 쓰이는지를 계속 정리하고 수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기존에 쓰던 용어와 조금 다른 용어, 다른 표현으로 된 용어들도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걸 실제 시험장에서 보게 되면은 정말 멘붕에 빠지거든요. 이게 내가 아는 그게 맞나? 하면서 되게 혼란에 빠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미리 사전에 이렇게 다양한 용어들을 알아두면은 이게 이걸 뜻하는 거구나, 이렇게 한 번, 두 번 눈에 봐놓기만 해도 실제 시험장 가서는 이게 그걸 말하는 거지, 이번에 이 용어로 썼네? 라고 하면서 좀 안심하고 확신을 가지고 정답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강의를 듣는 선생님들이 기존에 쓰는 교육학 용어가 아니라 새로운 용어를 발견하게 되는 게 굉장히 좋은 이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강의, 다른 교재, 다른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에게도 이 강의가 한번 이렇게 전반적으로 교육학 전체를 훑을 수 있고 재검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그와 반대로 선생님, 저는 정말 백지 상태인데요, 이 강의를 들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됩니다. 특히 이 백지 상태일 경우에는 이 강의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강의는 압축적으로 중요한 것만 다루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렇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인데 백지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교육학의 과락을 넘겨야 된다는 그런 가장 큰 관문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락을 넘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교육학 500페이지짜리, 1000페이지짜리 교재를 한 권, 두 권, 3권, 학원 막 읽고 있을 시간이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의를 통해서 단 5일 동안 빠르게 강의를 한번 훑으면서 이 교육학에서 쓰는 용어들은 이런 게 있구나,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학자들이 이런 게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걸 완벽하게 백지 상태에서 외우진 못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용어가 나왔을 때, 어떤 학자가 나왔을 때 비슷하게라도 답을 쓸 수 있겠다라는 그런 힌트를, 키워드를, 핵심을 여기서 많이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지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이 강의에서 핵심을 다루고 있는 만큼 정말 교육학이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들을 내가 알아가야겠다, 교육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계속 뽑아가야겠다, 계속 중복되는 키워드들을 배워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백지 상태에서 교육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절대 20점 만점을 목표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요, 이 교육학 전체 과목을 들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교육학에서 우리가 핵심으로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4개 과목, 그 4개 과목을 중요하게 배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들, 그리고 이 교육학 문제가 출제되는 원리들을, 관계들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계속 중요하게 반복되는 키워드들을 기억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강의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 강의가 어떤 형식인지는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샘플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고 나서 샘플 화면을 좀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거기서 어떤 식으로 강의가 진행되는지 보시면은 제가 OT에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뒤에 이어지는 샘플도 한번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교육과정 기초 중에서 교육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대학교 논문이라든지 어떤 과제를 시작할 때 한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의 어원부터 시작을 해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육의 어원들은 뭐가 있지?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볍게 페다고지 에듀케이션이라는 서양에서 다루는 어원이 있고요. 그리고 동양, 한국을 포함한 동양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에 대한 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중에서 내가 가장 공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저희가 청킹으로 따놨죠. 정범모의 교육의 정의와 그리고 피터스의 교육의 정의입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연필 표시 옆에 있는 것들은요, 인계변, 규인과 이렇게 각 이론마다 청킹을 따놨는데요. 이건 정답이 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이렇게 청킹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들을 모두 담아놨지만 이 중에서 더더욱 중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연필 표시 옆에 있는 청킹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의 어원은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지만 여기 청킹이 되어 있는 형광펜은 조금 더 눈여겨서 암기까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범모라는 학자는 한국에서 태어난 학자로서는 거의 유일하게 이 교육학 과목에 등장을 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정의는 교육이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가 있겠죠. 정범모의 교육의 정의에 따랐을 때 교육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혹은 정범모의 교육의 관점에서 봤을 때 무엇이 교육이고 무엇이 교육이 아닌 것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 인간 행동이 계획적으로 변화한 것은 교육이지만 계획이 없었거나 혹은 계획은 있었지만 변화가 없었거나 한다면 교육이 아닌 것이 되겠죠.
이러한 학자의 관점에 따라서 생각해서 답변을 하는 것도 임용에서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니까요. 정법모 교육의 정의, 인계변, 인간 행동의 계획적 변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음이라서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본 거고요. 우리는 조금 더 짧게 치고 넘어갈 테니까 스스로 선생님께서 이러한 사고 과정을 거치면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뭐가 있지? 난 이게 나오면 어떻게 쓸 수 있지? 이거의 발레는 뭐가 있지? 이렇게 조금 더 상상력을 해보시면서 나중에 정독을 할 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강의 수강 기간부터 강의를 듣는 방법, 듣는 과정에 대한 걱정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답변을 한번 드려보려고 했어요. 이거 외에도 교육학 공부나 강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기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블로그에 와서 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제가 확인을 하는 대로 개별적으로 모두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시 같은 질문이 없는지 잘 살펴보시면서 답변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의가 오픈되고 나서 빠른 시일 내에 선생님들께서 정말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세요. 저도 그 기대에 부응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선생님들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도록 노력하는 대어 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힘내서 올해 시험을 끝으로 한번 합격을 이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감기 걸리지 않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곧 뵙도록 하겠습니다.